너는 내 가문을 더럽혔고 자식을 못 낳았던 건 네 책임이었어. 박시명의 차가운 말에 은주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 장말순이 법정에 나타났다. 은주가 아이를 못 낳은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증언에 법정 안이 술렁이고 은주는 눈물을 터뜨렸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아침 햇살이 고급 저택의 대리석 바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정원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죠. 엄마, 오늘도 한국 음식이에요? 막내 진석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13살 소년의 목소리에는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나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진석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는데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이어 둘째 준호와 첫째 민호도 식탁에 모였어요. 15살 준호는 항상 책을 끼고 다니는 아이였고 17살 민호는 은주를 닮아 차분하고 깊은 생각을 하는 성격이었죠. 엄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한국어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한국 문화도 많이 배웠잖아요. 은주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늘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 했지만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거든요. 민호야, 은주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데리고 한국 가는 날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래? 엄마는 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준호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우리 이미 가족인데요. 은주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서 버려졌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지. 이 아이들이 나의 전부야.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은주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어제 도착한 등기우편 봉투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발신지는 서울이었죠. 10년 만에 받는 한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내용물을 꺼내 읽어보니 박 회장의 부동산 상속권 관련 통보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읽어가면서 은주의 표정은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어요. 법무법인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는데 내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시명의 아버지, 즉 은주의 전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유산 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은주가 상속 대상자 중 한 명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10년 전 이혼할 때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었죠. 은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마음속에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 집, 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쫓아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어떤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올라왔거든요. 은주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법적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문서였지만 핵심 내용은 분명했어요. 10년 전 이혼 당시 사인하지 않았던 부동산 분할 협의서가 아직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죠. 이게 말이 돼? 은주는 혼자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집은 날 쫓아낸 곳인데 당시 상황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장말순의 차가운 시선과 남편 박시명의 무관심,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았던 온갖 모멸감들이 말이죠. 결국 은주는 빈손으로 그 집을 나와야 했고 홀로 말레이시아까지 와서 새 삶을 시작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10년 전의 그 무력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작은 무역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규모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새 아들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생겼거든요.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은주는 거실에 새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은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은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살았던 집과 관련된 일이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생겼거든. 진석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한국 가는 거예요? 은주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진지한 눈빛, 준호의 호기심 어린 표정, 그리고 진석이의 설렘 가득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 갈 수도 있어.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엄마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은 곳이거든.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엄마 혼자가 아니잖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요. 은주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고 과거와 제대로 맞서고 싶었습니다. 알겠어. 은주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함께 한국에 가자. 엄마가 정리해야 할 일들을 끝내고 오는 거야.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보낸 서류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박 회장의 유언장이 수정되면서 대저택과 부동산들의 상속 대상자가 재조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은주가 그 대상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대저택에 지금도 시어머니 장말순이 살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제 83이 된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은주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나이든 시어머니에 대한 측은함도 들었거든요. 며칠 후 은주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새 아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그 마음은 여행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번 한국행은 은주에게 과거와의 진정한 결별을 의미하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 같았거든요. 출발 전날 밤 은주는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한국 시절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박시명, 그리고 그 크고 화려했던 대저택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새 아들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은주는 마음을 추스르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은주가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자 아이들이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거기가 예전에 살던 집이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한번 보고만 올 거야. 은주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택시가 청담동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은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저택은 10년 전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그 안으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이 그대로였죠. 앞마당에 오래된 느티나무도 더욱 울창해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어제 미리 연락을 해둔 상태였어요. 현재 그 집을 관리하고 있는 박민아에게 방문 예정을 알렸거든요. 하지만 막상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은주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고마워, 준호야. 은주는 아이의 손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들어가자. 대문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먼저 나온 것은 간병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고 그 뒤로 박민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정말 오셨네요. 박민아의 목소리에는 달갑지 않다는 느낌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은 누구죠? 제 아들들입니다. 은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박민아는 새 아이를 훑어보며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들어서자 은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화려한 샹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월의 흔적도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시어머니 장말순이었습니다. 83의 나이답게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은주는 마음을 가다듬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강은주입니다.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장말순은 흐릿한 눈으로 은주를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야, 너는? 은주? 네, 어머님. 은주예요. 은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민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집에 다시 올 낯짝이 남아있었나? 빈손으로 쫓겨났던 그 시절은 잊었어? 그것도 남의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박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이라면 그 말에 주눅들었겠지만 지금의 은주는 달랐어요. 저는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은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집, 제 이름도 일부 들어있거든요. 박민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법무법인에서 보낸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10년 전 이혼 당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은주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박민아가 급하게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고 그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장말순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은주와 새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병인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새 아이들은 긴장한 채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박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다 정리된 일인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은주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정리해야겠죠. 박민아가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장 심영 오빠에게 연락해야겠어. 은주는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살짝 보내며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발걸음 소리에 은주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박시명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박시명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은주와 마주친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서류를 들고 왔어요. 박민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시명은 은주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모두를 변화시켰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은주. 박시명이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은주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시명의 시선이 은주 뒤에 서 있는 새 아이들에게 향했어요. 저 아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은주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민호, 준호, 진석이에요.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박민아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건 누구예요? 은주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제 자식들이에요. 뺏기고 무너진 자리, 이제 저희가 채우겠습니다. 박시명은 말없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박시명이 중얼거렸어요. 법무법인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서류입니다. 은주가 설명했어요. 10년 전 이혼 당시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부동산 분할 협의서가 아직 유효하다고 하네요. 그때 갑자기 장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준호야? 진서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말순이 세 아이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은주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어머님, 이 아이들 이름을 어떻게? 장말순은 흐릿한 눈으로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아이 이름 지으려고 했던.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전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던 시절에 미리 지어두었던 이름들이었거든요. 유산으로 떠나보낸 아이들을 위해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그 이름들을 시어머니가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어머님,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시명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 이름들을 기억해. 장말순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은주가 아이들 이름. 박민아는 이 상황이 불편했는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차피 남의 애들인데 이름이 같으면 뭐 어때요? 중요한 건 이 집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상관없지 않습니다.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이 집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면 제 아이들도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박시명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변호사인 그가 보기에도 서류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해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어. 박시명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은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정확한 사실이 알고 싶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1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준호와 진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아이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은주는 이 집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느꼈어요. 박민아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은주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은주를 위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장말순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간간히 그들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 은주는 호텔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시명의 변호사였어요. 강은주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민아 씨 측에서 상속 자격 박탈 소송을 제기했어요. 은주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입양 아동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요. 법적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은주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새 아이들은 학교에 간 상태였고 혼자 남은 호텔방에서 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법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그녀의 마음만큼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돌아오자 은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일 법정에 가야 해. 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어. 새 아이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진석이가 제일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우리 진짜 가족 아니에요? 당연히 가족이지. 은주가 진석이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법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다음날 법정에서 은주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박민아 측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이 상당했습니다. 입양 절차의 미비점들, 한국 법상 가족관계 인정의 문제점들이 줄줄이 제기되었어요. 피고인 강은주는 해외에서 입양한 아동들과 함께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은주는 변호사의 공격적인 말들을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그때 박시명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은주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그의 말은 차가웠어요. 강은주와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책임이었고 그로 인해 우리 가문에는 정통 후계자가 없게 되었어요.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거든요. 너는 내 가문을 더럽혔고 자식을 못 낳았던 건 내 책임이었어. 박시명의 말에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은주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자신감도 새로운 가족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방청석에서 새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갑자기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장말순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장말순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판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네. 증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장말순이 힘겹게 말했어요. 간병인이 휠체어를 증인석으로 밀고 갔습니다. 장말순은 마이크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은주가 아이를 못 낳은 게 아니에요. 장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내 아들 심영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박시명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은주가 덮어줬어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장말순은 계속해서 증언했어요. 은주는 좋은 며느리였어요. 내가 너무 못됐지. 은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들, 민호, 준호, 진석이, 그 아이들은 은주의 진짜 아들들이에요. 내가 봤어요. 진짜 가족이에요. 방청석에서 새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도 자신도 모르게 오열하고 있었어요. 장말순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안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판사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증인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판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장말순이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은주에게 너무 미안해요. 박시명은 증인석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 법정에서 폭로된 것이었거든요. 박민아 측 변호사가 급하게 반박했습니다. 증인의 치매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증언입니다. 하지만 은주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증인의 증언 내용을 뒷받침할 의료 기록들이 있습니다. 은주는 놀라 변호사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의료 기록인지 몰랐거든요. 10년 전 박시명 씨의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남성 불임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술렁였어요. 박시명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판사가 은주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어요. 은주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자존심만이라도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했으니까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제 탓이라고 해도 괜찮았어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다면. 하지만 결국 저는 쫓겨났고 혼자 남겨졌어요. 방청석에 새 아이들이 엄마 하며 울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은주는 새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 준호, 진서가 너희가 엄마의 전부야. 어떤 법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때 박시명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시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던 건
제가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시명은 계속 말했습니다. 은주는 10년 동안 제 비밀을 지켜줬어요. 자신이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도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박민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시명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 은주는 진짜 가족을 만들었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고요. 박시명은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판사가 잠시 정회를 선언했어요. 은주는 방청석으로 가서 새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호가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은주가 아이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휴정 시간 동안 장말순이 휠체어를 타고 은주에게 다가왔어요. 은주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따뜻했어요. 어머님, 은주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너무 못됐지. 좋은 며느리를 내가 내쫓았어. 장말순이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장말순은 새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들 참 예쁘다. 우리 가족이야. 정회가 끝나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은주의 상속 자격을 인정하며 입양한 새 아동 역시 법적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에 근거한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법정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은주는 새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끌어안았습니다. 박민아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가방을 들고 법정을 떠났어요. 나는 끝까지 인정 못해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은주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았고 시어머니와도 화해할 수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오자 박시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기자들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집은 강은주 씨와 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법정을 나온 후 며칠이 지나자 은주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저택을 상속받기는 했지만 과연 그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엄마, 우리 정말 그 큰 집에서 살 거예요? 진석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글쎄,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은주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장말순의 간병인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자꾸 강은주님을 찾으세요. 오실 수 있으실까요?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대저택을 찾았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은주가 다가가자 장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은주야,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 집이 너무 조용하고 쓸쓸해. 은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앉았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늙으니까 이것저것 다 아프지. 그런데 너희들이 오니까 집이 살아나는 것 같아. 새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시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장말순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야, 공부는 잘하니? 네, 할머니.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민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책을 참 좋아하는구나. 우리 집 서재에 책이 많으니까 마음껏 읽어라.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할머니? 진석이는 축구를 좋아한다며? 마당이 넓으니까 친구들하고 뛰어놀아도 돼. 새 아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은주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는 게 괜찮으실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기가 아니라 그래줬으면 좋겠어. 장말순이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집에 웃음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듣고 싶고. 그때 박시명이 나타났어요. 그는 며칠 전부터 자주 어머니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박시명이 인사했어요. 아들아, 장말순이 박시명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주하고 아이들이 이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 박시명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은주는 놀라 박시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이 집은 원래 당신 것이기도 해, 박시명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시니까. 며칠 후 은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사업은 현지 파트너에게 맡기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거예요. 엄마,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민호가 신나게 물었어요. 그래,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은주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대저택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마련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방은 어떠세요? 은주가 시어머니를 위해 1층에 마련한 방을 보여드렸어요. 좋구나. 정말 좋아. 장말순이 만족해했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모료,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은주, 세 아이들, 그리고 장말순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 맛있어요. 진석이가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은주가 요리를 참 잘해. 장말순이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여기 살면서 할머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있으니까 이 집이 진짜 집 같아. 은주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식사 후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은주와 장말순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은주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 새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에서 세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은주와 장말순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대저택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장말순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진석이가 뛰어오며 말했어요. 우리 진석이 정말 대단하네. 은주가 아이를 껴안으며 웃었습니다. 민우는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준우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세 아이 모두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지역 아동복지센터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강은주 씨, 제안해주신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어요. 은주는 며칠 전 특별한 계획을 제안했었거든요. 대저택의 별관을 개조해서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겸 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름은 말순이 집으로 하고 싶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성함을 따서요. 누구든 집을 잃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장말순은 휠체어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딴 시설이 생긴다는 소식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은주야, 정말 괜찮겠니?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어머님. 저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센터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뜻깊은 일이네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몇 주 후 말순이 집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박시명도 참석했습니다. 축하해. 은주야. 박시명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이야. 고마워요. 은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박시명과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개관식에서 은주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주입니다. 이곳 말순이 집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도 한때 집을 잃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히 은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진짜 집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이곳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집 말이에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말순도 휠체어에서 박수를 치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같이 아이들 돌봐주실 거죠? 한 아이가 장말순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게. 장말순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온 가족이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해바라기가 활짝 핀 아름다운 오후였어요. 엄마 민호가 말했어요. 저 대학 합격하면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어요. 엄마처럼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나도. 준호가 손을 들었어요. 교육학과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의사 되어서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들 치료해 드릴 거예요. 진석이도 의젓하게 말했어요. 은주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들 정말 자랑스러워. 은주가 아이들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장말순이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주야, 내가 이 집에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줬구나. 어머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진석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말순이 집에 봉사하러 가요?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은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해질녘 가족들이 모두 함께 말순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말순은 휠체어를 타고 새 아이들은 걸어가면서 제잘거렸어요. 은주는 그 뒤를 따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순이 집에는 벌써 몇 명의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고 장말순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호, 준호, 진석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창가에 서서 이 모든 순간을 마음에 새겼어요. 10년 전 쫓겨났던 그 집이 이제는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한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민호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정말 행복해. 은주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어요. 쫓겨났던 그 집이 이젠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